단순한 놀이로만 여겨질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진정한 스포츠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게임 개발사들의 고민은 e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커져가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게임만이 세부 종목으로 채택되죠. 이렇게 통과하기가 바늘구멍처럼 좁은데도 새로운 게임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된 게임이 e스포츠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e스포츠에 적합한 게임으로 기획되고 개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e스포츠 시장을 겨냥한 게임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요. 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이미 많은 유명 게임을 보유한 이 기업은 e스포츠 게임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출시 전 마지막 테스트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낮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정도의 시간차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할 거고, 이 부분에서 그 신성, 플레이어들을 찾고 뭐 구조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로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스포츠는 보기 즐거워야 합니다. 또 하는 사람도 재밌어야 하죠. 대회를 시청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고 본인 플레이에 대입해 보여지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테스트와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오늘 저희 게임의 신규 맵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신규 맵의 재미적인 측면을 저희 검증하기 위해서 일관 단위로 테스트를 저희 개발팀 멤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격과 수비팀의 이 불리함과 유불리함 같은 것들이 적절히 맵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정말 게임을 잘할까? 의도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지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각자 자리에 앉아 게임할 준비를 마친 개발자들.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테스트의 일환이지만 꽤 진지하게 게임에 임합니다. 양 팀은 인정사정 없이 전투를 펼칩니다. 대로변. 네, 스캔 봤습니다. 나이샤. 좋아요. 꿀잼. 설대. 큰일 났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지만 꽤 흥미진진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게임이 점차 완성되어 간다는 깊은 의미도 있죠. 과연 개발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슈팅 게임의 e스포츠 시장을 봤을 때 1인칭 화면을 중심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의 그 화면을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가 끝나면 그 라운드의 리플레이를 이제 빠르게 복귀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저희의 시스템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감독들이 생각하는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동 전략을 수립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가를 해서 협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유저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게임은 베타 버전을 통해 이미 대중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유저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 게임이 앞으로 e스포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는 거겠죠? 게임은 기본적으로 즐기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적 인기를 얻는 동시에 선수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 게임은 태생부터 e스포츠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새로운 게임은 대중들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거쳐야 하죠.
그래픽 퀄리티나 어떤 컴퓨터 사양이나 그런 인터넷망이 발달을 하면서 대회에서 그 규정이나 그런 룰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물론 스포츠와 e스포츠는 다룰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유저들이나 그런 관객들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그때 이제 종목만 다를 뿐이지 e스포츠라는 큰 카테고리는 존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종목들은 충분히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게임이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스포츠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즐기고 있는 문화인 만큼 게임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조기 게임회, 사회인 게임단, 어쩌면 노인들을 위한 게임 강습반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물론 그런 e스포츠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게임을 즐기는 문화 또한 성숙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게임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e스포츠 대회 관련 규정집 제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e스포츠 문화기획 동아리 연겜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뭐 게임이나 e스포츠에 대해서 좀 그냥 기존 접근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도 좀 이해하고 교내 e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그런 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회도 여러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주최하는 고려대학교 게임 동아리랑 같이 하는 사이버 연고전이라는 대회에 이제 룰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집이라고도 부르는 룰북은 참가 조건, 게임 설정, 선수 행동 수칙 등 대회 규정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회에 맞게 그때마다 게임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대회 규칙을 만들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밀기는 무승부 없거든? 그래서 난 밀기가 추가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밀기로 바꾸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쟁탈전 이런 거에도 신맵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밀기에 있는 신맵만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 맵 따라서 레전드가 있으면 게임의 무대가 되는 맵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맵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킬지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막고자 하는 거는 그 모두 순서를 배치해서 무승부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경기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일단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오버워치가 이번에 새로운 오버워치 2가 나오면서 새로운 모드인 밀기가 추가됐는데 그 모드를 최대한 넣음으로써 오버워치 홍보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데요. 이번 대회 종목으로 사용될 게임이 최근 새로운 버전을 내놓아 팀원들의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게임이 달라진 만큼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계정을 받고 나서 이제 연습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런 준비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도 결국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한 챔피언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상대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 챔피언이 그 해금이 되지 않아 있다라고 말하면은 다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편 팀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대회 주최 측에서 막아버리면 그게 더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고 또 그런 물음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공정한 경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 긴 시간을 통해 게임의 규칙을 세세하게 다듬어간 팀원들은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이번 대회를 위한 규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승패를 정하는 간단한 룰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동네 축구에서도 골 넣고 몇 대 몇 하면은 네, 이긴다 이런 룰은 간단한 룰은 있잖아요. 좀 더 큰 대회 월드컵처럼 가면은 이제 몇 강 몇 강이 있고 그리고 몇 승을 해야 올라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더 복잡한 대회 룰을 정하고 있는 게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e스포츠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자와 선수들, 대중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게임 시장이 성숙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신체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게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적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같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입니다.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있고 게임에 열광하는 팬도 많죠. 하지만 세계 e스포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점 줄어가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을 만나며 아직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미래는 긍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며 e스포츠를 충분히 즐기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채워넣으며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죠.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다시 우리의 영향력이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지 않을까요?